2학기 6단원이요. 네, 벌써 1학년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부터는 머릿속으로 그 실물을 이미지화한다. 그 사이에 뭔가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한 번 나왔던 거 다시 사용 안 합니다. 철가방 속에 왜 그 물건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몇 초 보여주다가 바로 이렇게 닫아버리는 게임 그거 있었잖아요. 딱 그건데요, 이건. 이거 뭐 약간 시각 발달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손쉽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1학년 수학으로 돌아갑니다. 1학년 2학기 6단원 수학을 배워볼 텐데요. 이 6단원이요. 네, 벌써 1학년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합니다. 필근 씨, 네. 1학기 때부터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쵸, 뭐 지금 약간 기분이 약간 뭐 벌써 1년 노래라도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러면 들어보고 갈게요. 갑자기요? 네네. 네, 가수분 앞에서. 네.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노래방 갈까요, 다 같이? 좋네요. 예. 민망하네요.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노래만 줘도 수학 실력이 쑥쑥 쌓인다. 뭐 기적의 놀이들 잔뜩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저도 한 1g 정도는 일조했다 자부를 해보면서 오늘도 한번 잔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6단원 수학 놀이를 알려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남자 선생님을 모셨어요. 김유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대학 다닐 때 축제에 홍경민 씨 오셔서 유독 흥이 달아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모로 참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네, 오늘 뭐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6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6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또 배우게 됩니다. 또, 야, 2학기 때만 해도 벌써 3번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앞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드디어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됩니다. 야, 드디어 드디어 무언가를 받아 올리고 받아 내리기 시작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몇 더하기 몇은 10몇, 네. 그리고 10몇 빼기 몇은 몇과 같은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을 하게 되는 첫 단계 연습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네. 앞 단원에서는 이제 실물을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익혔다면은 이제 그 실물을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화라고 하거든요. 이미지화.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원이라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수학을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지만 경험상 어쨌든 그 1의 자리가 이제 10이 되면 하나가 올라가고 뭐 10에서 뺄 때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 개념 정리만 확실하게 되면 뭐 10자리 수, 뭐 100자리 막 이렇게 단위수가 올라가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좀 그 출발이 되는 단원인데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6단원 덧셈과 뺄셈. 자, 드디어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 자, 어떤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9 더하기 9는 18이야. 8 더하기 6은 14야. 1 더하기 8은 15야. 6 더하기 5는 12야. 아니야. 6 더하기 5는 11이야. 그래? 여기. 7 더하기 8은 15야. 6 더하기 9는 15야. 6
더하기 6은 12야. 12는 행운의 숫자여서 한 개 더 넣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 7개. 난 5개. 내가 더 많다. 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의 합과 차를 이제 맞추면 아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땅 따먹기를 응용해서 근데 좀 특이한 게 처음 보는 주사위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네모 칸안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여기 이 특이한 주사위에 뭔가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잘 보셨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10이 넘어가는 덧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주사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사위는 이제 꼭 5, 6 아니면 이제 6, 6 이렇게 나와야 10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 단원하고는 좀 안 맞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사위와 전개도를 들고 왔는데요. 이건가요? 같이 좀 예, 보시겠어요? 이게 전개도예요. 전개도. 네. 네. 이 전개도를 보시면은 이제 주사위의 수 구성은 5부터 9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사위를 굴리면은 우리가 받아 올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주사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사위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5개씩 된 두 줄로 이걸 우리가 10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10프레임? 네. 네네. 이 10프레임은 10과 연관지어서 덧셈을 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예를 들어 8 더하기 7이라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7에서 2개를 8로 보내줘서 10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5개를 이제 더해서 15를 만드는 거죠. 네. 이때 우리가 템프레임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할 때 도움을 주기 쉽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막무가내로 그냥 더하는 걸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네. 빈칸에 채워 넣고 그럼 남은 거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더하고 이렇게 10을 만든 다음에 채우는 거. 그렇죠. 나 이거 지금 수학을 다시 배운 기분이에요, 지금. 저도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 10, 11, 12 요거는 이제 2개씩 이렇게 해놓고 행운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확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잘 아시네요. 주사위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0, 11, 12가 나올 확률이 제일 적어요. 네,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상대가 딴 땅이라도 바둑돌만 이렇게 가볍게 치우면은 이제 자신의 땅이 되는 거니까 이미 딴 땅도 내가 운이 좋으면은 다시 딸 수 있다. 이런 운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이 거기서 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운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 예. 원래 운칠 기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자, 이 영상 속에는 근데 이제 덧셈만 일단 나왔는데 뺄셈의 이 받아내림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받아내림도 이 주사위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실제로 지도를 해보면은 아이들이 덧셈보다 뺄셈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뺄셈 놀이는 이제 덧셈 주사위 놀이에서 이제 주사위 2개를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뺄셈 주사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전개도와 주사위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여기 하나 더 준비되어 있네요. 네, 요거고. 뺄셈 주사위. 네. 네, 전개도를 보시면은 이제 뺄셈 주사위의 전개도는 11서부터 이제 1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동적으로 받아내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덧셈놀이처럼 이제 두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같고요. 네. 주사위가 나왔을 때 큰 수에서 그다음에 작은 수를 빼주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주사위에 12와 9가 나왔는데요. 네. 12에서 9를 빼면 얼마일까요, 필근 씨? 3이죠. 선생님, 이 정도는 합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수학을 안 해서 공부를 안 했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 뺄셈이 쉬운데요. 네. 아이들은 아직 이것을 많이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빼주는 경우에 우리가 2에서 9를 빼줄 수 없으니까 10에서 9를 빼면은 1개가 남죠. 네. 그래서 이 1개와
두 개를 더해서 12 빼기 9는 3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놀이를 잘 활용을 하면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 단원부터는 머릿속으로 그 실물을 이미지화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사위 말고 다른 것들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손가락을 더하고 그다음에 먼저 합을 말하는 놀이인데요. 오른손으로는 무조건 이제 5를 만들고요. 5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왼손으로는 1부터 5까지의 수 중에 한 수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수를 만들어서 이 손가락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손가락은 이게 이렇게 하면 놀이 할 때마다 무조건 10이 될 텐데. 5와 5가 만나서 10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기가 유리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10프레임 주사위만큼 이제 잘 갖고 놀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바로 달걀판입니다. 달걀판. 그러네요. 예. 이게 10개짜리 그 2개 다 쓰고 남으면은 그거 바둑알 같은 걸로 한쪽에는 뭐 8개 채우고 뭐 7개 채우고 이래가지고 옮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그럼 8 더하기 7 했는데 일로 2개 옮기면 여긴 5개만 남네 이러면서 15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예. 저렇게 하는 거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젤리 같은 것도 이게 8개, 뭐 7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그냥 하나하나 세서 그냥 15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2개를 8개 쪽으로 보내서 10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젤리 5개에서 15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해가 빠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초를 잡아준다면은 네. 이 머릿속에 이제 10이 만드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제 기억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10에 대한 개념 이제 딱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놀이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카드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각각 1부터 10까지 수카드를 이제 5장씩 나눠서 카드 더미를 2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씩 뒤집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합이 큰 사람이 이 카드를 갖고 가는 거죠.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만약에 이거를 뺄셈을 응용하려면 카드를 또 이것도 바꿔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뺄셈은 1부터 20까지의 카드를 준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장씩 나눠 가져서 카드 더미를 만들면 되겠죠. 덧셈할 때처럼 동시에 뒤집습니다. 그리고 두 수를 빼서 차가 더 큰 사람이 이제 카드를 갖고 가는 걸로 규칙을 바꾸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8이랑 5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8 빼기 5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쉬운 뺄셈이 나왔으니까 네. 내가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카드를 가져가면 되겠죠. 이 운적인 요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선생님. 네. 뭐 어쨌거나 카드라는 게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른들은 이제 또 신용카드, 아이들은 수카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카드라는 건 참 언제나 참 좋은 물건입니다. 네. 수다하게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좋다는 거에는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앞에는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뭐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적힌 카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숫자를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받아올림이랑 받아내림이 이제 능숙해진 후에는 수로 제시해도 됩니다.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이미지를 보고 머릿속으로 조작하고 그다음에 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수감각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과 관련된 이미지로 놀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익숙해졌다 판단되면은 수를 제시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6단원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있는데요. 또 다른 수학 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이 그림을 아주 잠시만 보여줄 거예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짝과 함께 의논해서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카드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9 더하기 2는 11과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13 빼기 9는 4와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9 더하기 6은 15와 같습니다. 틀린 학생은 원래 위치에 카드를 놓아주세요. 짝과 함께 가져간 카드의 개수를 세어볼까요? 모두 잘했습니다. 박수 치며 마무리해볼까요? 야, 3초예요. 예? 딱 3초 보여주고 나서 그 정답을 맞추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 몇 번 하다 보면 뭐 금방 익숙해지겠네요. 그죠? 맞아요. 예전에 왜 그거 있었는데 그 철가방 속에 왜 그 물건 이렇게 넣어놓고 몇 초 보여주다가 바로 이렇게 닫아버리는 게임 그거 있었잖아요. 되게 많이 봤던. 유재석 씨가 하던 거. 예, 예. 딱 그건데요, 이건. 좀 더 네.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네. 뭘 확 던집니다. 확 날아가는 동안 뭐 보고 뭐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있었죠. 이거 뭐 약간 시각 발달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짧은 순간 이제 잘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집중력에 그다음에 관찰력에도 좋고요. 그리고 단순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매일 5분씩 학급에서도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제 일일이 적어서 하는 것이 이제 귀찮다 하시면 간단히 태블릿 PC를 활용해도 되고요. 네, 능숙해진 후에는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숫자로 문제를 내도 되고 또 이렇게 말로만 문제를 내도 되겠죠. 집에서는 엄마가 문제를 내고 이제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먼저 짚는 식으로 대결하는 식으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아니 뭐 스케치북에 적는 게 뭐 뭐 그 정도는 제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3초는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보여줄 경우에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6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10을 만들어 더하거나 아니면 10에서 이제 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전략을 감각적으로 익혀주게 하기 위해서 잠시만 보여주고 이제 가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보통 7초 정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이들 수준이 이제 점점 높아지면은 시간 조절은 이제 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을 만들어서 더하거나 아니면 10에서 뺀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해드리면서 꼭 잊지 마시고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재밌는 놀이가 있을까요? 덧셈 뺄셈 말판 놀이 게임이 있습니다. 말판 놀이 게임이요? 네네. 떼었다 붙였다 하는 종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거잖아요. 저 포스 땡, 땡땡. 예, 땡 있잖아요. 네네네네. 포스 땡땡. 예. 네네. 거기에 이제 덧셈과 뺄셈 문제를 쓰고 이제 말판을 만듭니다. 출발과 도착이 있을 거고요. 8 더하기 7과 같은 받아올림, 네. 12 빼기 9와 같은 받아내림, 가능한 식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보고 말을 이동하고 이제 말이 멈춘 곳에 문제를 읽고 대답을 하는 거죠. 정답이 맞을 경우에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틀릴 경우에 뒤로 두 칸을 가는 거죠. 이런 규칙을 정해서 이제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면 승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학년은 간식 같은 보상이 좋거든요. 간식 같은 보상.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 같은 보상. 뭐 제가 또 아이디어 하나 또 한번 살짝 보태볼까요? 제가 왜냐면 간식 얘기가 나와서 꼭 그러는 건 아니고, 자, 뭐 덧셈 뺄셈식을 이렇게 써놓고 일단 가립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잘 풀면 아이가 먹고 못 풀면 아빠가 먹고 뭐 이러는 거죠. 어때요 이거? 너무 훌륭하신데요. 네네네. 그것도 좋고요.
좀 더 큰 재미를 위해서 제가 좀 더 아이디어를 살짝 붙인다면은 네. 이제 문제를 종이에 이제 3 곱하기 3 또는 네. 4 곱하기 4 형태로 이제 둡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제 적힌 문제 위에 보상, 그러니까 간식이 되겠죠. 간식을 2-3개 정도 놓고 종이컵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 간식이 들어있는 칸은 한 2-3개인데 종이컵으로 다 일단 가려놓는다는 얘기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보상을 모두 숨기고 나면은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거죠. 또 정답을 하나 맞히고 종이컵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종이컵을 들었을 때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다시 문제를 풀고 이제 종이컵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숨겨놓은 보상을 모두 찾을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사실 간식이라는 게 그냥 먹으면 뭐 편하고 맛있는 건데 이렇게 그 하나씩 숨겨놓고 짠 하고 나타났을 때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아이들만의 희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더 좋아하죠. 네,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네, 아, 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게 선생님이 이게 보니까 아이템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돌려막기 느낌이 전혀 없으신데요, 지금. 뭐 이런 선생님이면 뭐 사실은 그 있던 놀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네, 충분히 지금 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쟁여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럼요. 선생님. 네. 저희가 뭐 일단 관역부터 네. 카드, 아, 그럼요. 네, 뭐 빙고판, 공깃돌, 뭐 메뚜기, 뭐 그렇지. IM 그라운드 369 게임, 뭐 게임으로 가자면 뭐 수다학에서 뭐 응용한 게임부터 뭐 정말 많거든요, 진짜로. 네. 저는 한 번 나왔던 거, 네, 다시 사용 안 합니다. 이 자신감, 이 어마어마한 자신감. 네. 아, 네, 물론 이제 그 놀이도 이제 많이 훌륭한데 네. 다른 놀이를 좀 더 제가 새롭게 보여드리자면은 네. 우리 추억의 놀이 중에 네. 이제 수다하게 나온 거 말고 네. 어렸을 때 혹시 두 분 색종이로 동서남북 한번 접어보셨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예. 왕 했었죠. 뭐 신하 네, 이거 맞아요, 적어놓고 맞아요. 그때는 이거 막 신하 이런 거 나오면 울고 그랬다고요. 괜히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신하냐고. 쟤는 왕자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재밌죠 그거. 네, 그것을 이제 덧셈과 뺄셈에 응용을 하는 거죠. 네, 동서남북 색종이 접기를 한 다음에 네. 안쪽에 덧셈 뺄셈 문제를 이제 적고요. 네. 그것을 맞췄을 경우에 보상을 같이 적는 거예요. 네, 한번 제가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거군요. 네. 네네네. 오랜만에 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놀이인데 네. 두 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가요? 네네. 이게 또 야, 뭐 새롭다. 예감이 안 좋은데. 보통 제가 게임을 하면은 거의 다 이기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한번 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느 쪽으로 몇 번 갈까요? 동쪽으로 네, 동쪽으로. 자고로 방향은 동쪽으로 가야죠. 네. 동쪽으로 3번. 동쪽으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동쪽을 보면 자 문제 나갑니다. 4 더하기 9. 4 더하기 9는 10을 만들고 네. 3이 남으니까 13. 13. 아하! 배운대로 정확하게 하셨네요. 네, 자, 아주 13 축하드립니다. 정답이고요. 네. 아래에 이제 보상이 있습니다. 네, 보상. 네, 보상. 뽀뽀 나왔네요. 안 받을게요. 자, 이게 누구에게 누굴 위한 보상입니까? 보상이에요? 예, 예. 아이를 위한 아이를 위한 보상.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이가 있을 때 얘기지. 이걸 저희들한테 시키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저희 아니, 아이랑 할 땐 좋겠네요. 그렇게요. 뭐 아니, 근데 아이랑 사실 이 놀이만 해도 지금 제가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10을 만들고 나니까 3이 남네 이렇게. 딱 요것만 해도 벌써 이 머릿속에 10을 이미지화하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대신 우리는 이제 너무 노는 게 아니냐 지금. 사실은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우리가 좀 너무 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너무 노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네. 놀이 자체가 이제 교과서와 네. 연계되어 있는 놀이라서 놀고 있지만 즐겁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머니들 중에서는 이제 수학 놀이를 열심히 한 후에 교과서와 또 어떻게 연계해서 지도해주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네네. 이렇게 저학년은 놀이로 이렇게 수학을 알려주고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아하.
저희 큰아이는 뭐 아직 4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수학, 바다올림, 바다내림 뭐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니었는데 막상 이게 제 일처럼 닥치면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만 이걸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막연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바다올림과 바다내림도 굉장히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놀이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원 선생님, 송표선 씨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료들은요 모두 저희 수다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도 함께 보면 좋은 방송 수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